안녕하세요. 아주 핫한 인터뷰, 오늘은 쇼핑 호스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윤환희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환희 씨 하면은, 네. 국내 1호 쇼호스트, 또 최초 억대 연봉 쇼호스트, 네. 쇼호스트계의 데모 참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요. 데모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좀 생소한 직업이었을 텐데, 네. 처음에 어떻게 쇼호스트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는 홈쇼핑이라는 게 없었던, 저도 네. 처음 이제 1호를 시작한 그때만 해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김효정 아나운서처럼 네. 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하는 그 직업, 네.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는 직업을 갖는 게 꿈이었어서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었어요, 매번.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미련이 남아서 신문 이렇게 계속 채용 공고를 찾다가 우연히 네. 홈쇼핑 텔레비전의 그 채용 모집 공고를 손바닥만하게 놨는데 어떤 회사인지 어떤 네. 직업인지 모르고요. 그냥 홈쇼핑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전문 진행자라는 그 문장 네. 하나만 보고 응시하고 시험 보고 붙어서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개척되지 않은 영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롤모델도 없고 어떻게 뭐 공부를 하거나 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데 제가 또 윤환희 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알아봤더니 네.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쇼호스트 최초로 네일 아트를 하고 또 쇼호스트 최초로 스모키 화장을 하고 네. 그럼 이런 것들, 이런 시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뭐 생각을 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홈쇼핑에서 상품 소개하다 보니까 물건을 제일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얼굴보다도 얼굴을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들어가도 제 얼굴보다는 물건이 많이 비춰지고 물건 옆에 있는 제 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손을 보니까 각질 제거하지 않은 막 지저분한 손이 보여서 너무 낯뜨거웠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일 아트가 막 들어왔을 때인데 그냥 거금을 들여서 네. 그러니까 멋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방송에 보여지는 손이 네. 예뻐야 되니까 투자를 하게 됐고 그걸 또 이제 몇 년 하다가 회사에다 건의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쇼 호스트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이제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홈쇼핑에 네일 아트를 들여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스모키 화장은 패션 상품을 하는데 뭔가 좀 패션 러브라고 감각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화장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스캔을 소개할 때는 화장을 안 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패션을 할 때는 화보처럼 하고 들어가야 또 옷이 살아나니까 네. 그래서 스모키를 또 그 당시에는 어디 쇼호스트가 스모키를 했는데 한 걸 보고 옷이 전체적으로 또 멋있으니까 더 효과가 좋았던 그런 시도를 하게 됐어요. 네. 네. 또 윤환희 씨는 최고 매출을 올리는 쇼호스트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민망해 하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윤환희 씨 방송을 보면은, 네. 다른 분하고 다르게 굉장히 과감하고 솔직한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시기에 좀 급급한 모습이 보였는데, 윤환희 씨는 뭐, 이런 고객들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도 하시고 네.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이제 윤환희 씨가 쇼호스트로서 본인만의 마케팅 노하우나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마케팅을 잘 하려면 사실은 뭐 책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책에서 보여지는 마케팅을 가지고 누구나 다 한다면 다 전문가가 되겠죠. 네.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잘 판매하고 잘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소비자가 돼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떤 경우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판매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사고 싶더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판매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마케팅이어서 마케팅을 공부하려면 일단 내가 팔려는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좋은 마케팅의 기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제품 소개를 하면서도 이건 정말 물건이다. 이거는 꼭 사야 돼. 이런 거는 혹시 없으셨는지?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아서 다 사고 저도. 근데 특히 욕심이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아니면 또 시중에서 봤던 건데 가격을 홈쇼핑에서도 좋게 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근데 방송을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럴 때는 굉장히 탐나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문해놓고 들어가는 경우, 내가 먼저 막 득템하는 네. 경우도 있고, 예, 많아요. 그런 상품들.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네. 제품 소개를 하면서도 아, 이건 좀 양심에 찔린다, 이건 진짜 영 아닌데 이런 물건은 없었나요? 그런 물건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은 어떻게 소개를 하세요? 정말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아닌 경우는 방송 안 하겠다고 거부한 경우도 있어요. 네. 한 거의 10년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모든 상품이 100% 좋은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뭐 나쁘면은 좋은 점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네. 그런 물건인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굉장히 뛰어나고 매력적인 물건이 아니면 일단 멘트에 자신이 없어요. 멘트에 일단 먼저 주문해놓고 들어가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네. 멘트도 그다지 그렇게 뭐 정말 기본적인 상품의 정보를 주는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동안 많이 판매를 하셨는데 네. 쇼호스트님 방송을 보고서 구매를 하신 분들 중에 또 불만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항의를 하거나 불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물건을 제가 딱 한 개의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제가 본 그대로 네. 시청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한 개의 물건의 그 모양과 디자인과 품질을 써보고 얘기를 했지만 시청자에게는 5,000개, 10,000개가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000개나 10,000개 중에서 한두 개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있죠. 왜 우리가 저도 쇼핑하러 가면은 잘못 가져온 경우 있으니까 네. 그럴 경우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저를 원망하세요. 유난히 씨 믿고 샀는데 뭐 이런 물건이 맞느냐. 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그거를 업체나 회사하고 홈쇼핑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중간 다리를 놔드려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를 보고 사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도 책을 내셨잖아요. 네. 제목이 아름다운 독종이 성공한다라는 책이었는데, 네. 저도 그걸 읽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경험 위주로 쓰여져 있었는데, 네. 또 요번에 책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여자가 사랑하는 명품.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인데 이 책은 약간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내신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품을 사실 방송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명품에 대한 시각이, 명품을 쓰면은 뭐 머리에 등게 없고 네. 사치하고 된장녀고 뭐 별의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편한 시선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명품을 소개하는 저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되게 뭐 명품만 좋아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사실 명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쓰면 좋은 물건이에요. 네. 좋은 물건이고, 또 하나는 명품으로 불려질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런 브랜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무슨 뭐 1,000원짜리가 무슨 명품이야? 적어도 뭐 100만 원 돼야지 라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역사가 뭐 100년 돼야지 뭐 20년밖에 안 된 게 무슨 명품이야 라든가. 그리고 그런 이렇게 명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그런 어떤 견해들이, 편견들. 네, 그 편견 때문에 명품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 먼저 떠오르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만 가지 상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1, 2천 원밖에 되지 않지만 써보니까 정말 명품인 아이템도 많고요.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명품이 아닌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만드는 사람의 장인 정신이 있어서 잘 만든 제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면서 명품에 대해서는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만 정말 좋은 물건을 놓치지 않고 명품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명품을 써봄으로 인해서 좋은 물건을 경험하면은 내가 물건을 고를 때 기준이 그 제품이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됐을 때도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품에 대한 어떤 시각, 네. 이런 부분의 견해, 편입견, 그러니까 선입견을 바꿔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책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쓴 책이에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정말 궁금해지는 질문인데요. 네. 네, 유난히 쇼호스트님이 생각하는 정말 현명한 명품 쇼핑법이란 뭘까요? 일단 명품이라고 해서 뭐 남들이 쓰니까 다 사는 것보다는 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나에게 어울리는 명품.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브랜드가 유명하지만 네. 내 취향이 아니면 그건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에게 어울리는 명품이 무엇인가를 자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자꾸 보면서 익혀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명품도 내가 그 제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무 많아서 네. 소홀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비싼 물건을 쓰는 것 뿐이지 명품으로서의 완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명품을 쇼핑하는 것은 일단 나한테 필요한 브랜드, 나한테 어울리는 이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어떤 확신, 여러 개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사더라도 의미 있는 거, 그리고 네. 잘 관리하면서 쓰는 거, 그리고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저렴하게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내 능력 수준을 넘지 않는 거. 내가 네. 능력이, 나는 1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쓸 수 없는 명품 기준이 있는데 유행이라고 해서 막 500만 원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내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면 그 명품을 써보고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쇼핑하면은 건전한 쇼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내신 이 책이 네. 현명한 명품 쇼핑에도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 책 안에 의외의 그 아이템이 있거든요. 모든 분들의 집에 다 있는 아이템인데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명품을 쓰고 있었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다 갖고 있고 가격이 한 2,000원 채 안 되는 아이템이니까 한 번도 명품이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 그걸 읽고 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명품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못 써보고 죽을 줄 알았대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입견이 막 비싸야 네, 되고 무조건. 백화점 명품 가서 사야 돼 이런 거였는데, 슈퍼마켓에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심지어 본인 집에 막 나뒹구러 다니던 그 물건이 이게 명품이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즐거워졌대요. 나도 명품을 쓰고 있었구나 하니까 갑자기 행복해졌다는 네, 거예요. 명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바꾸면 정말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네요. 향상되고 나는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나도 쓰고 있는 물건. 그러면 훨씬 더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동안 네. 근데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아무리 베테랑이지만 방송 사고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있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겪었던 방송 사고 중에서 가장 아찔했던 사고는 뭐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한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 네. 이게 드라마에서 그 쇼호스트 주인공의 네. 에피소드로도 나온 거예요. 깨지지 않는 그 식기, 유리 접시인데 네. 깨지지 않습니다라고 던졌는데 깨져버렸던. 그래가지고 네. 주문콜이 다 떨어지고 네. 안 깨진다고 했는데 깨졌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의 예를 들면서 뭐 사파이어나 루비나 이런 보석들을 커팅하는 칼이 다이아몬드 네. 칼인데, 그러면 가장 강한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는 무슨 칼로 자를까요? 역시 물을 이용해서 네. 다이아몬드 칼로 다이아몬드를 커팅합니다. 같은 성질끼리 예, 강한 네. 거와 강한 것이 만나면 깨집니다. 네. 서로 깨트립니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이 접시가 지금 서로 부딪히면서 깨졌는데 그만큼 서로를 깨트릴 수 있는 강한 접시니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모면을 하고 준비됐던 상품을 다 매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그 말이 전 정말 체험이 됐던. 어쩌면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위기를 넘기지 못했으면 지금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아마 네. 이렇게 회사에서 아웃됐을 것 같고, 그때 그 순간 위기가 기회가 되면서 갔다가 모면을 하면서 다 매진되면서 네. 더 인정을 받았죠. 네. 예. 네, 참 일은 항상 즐겁고 참 프로답게 하시지만 네. 또 아들 쌍둥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한 명도 아니고 쌍둥이고 거기다가 아들이면은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바쁜 와중에 워킹맘으로 사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그리고 네. 또 아이들이 일하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네. 것. 얼마나 해답이 없으면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아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워킹맘으로 살면서 한두 번쯤 울지 않은 워킹맘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는가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고요.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도 굉장히 하는 네. 것 같고 저 역시 그랬었고 게다가 아이가 쌍둥이이고 아들들이다 보니까 아이를 봐주러 와주신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잘 안 올라 그러시고 돈도 네. 배로 부르시고 그래서 힘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게 어디에다 하소연 못하고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나 이렇게 우리 가족들 네. 일 그만둬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힘들다는 얘기도 못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삭혀야 되고 혼자 울어야 되고 그랬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게 내가 일을 하고 육아도 할 거면 두 개 다 잘하려고는 하지 말자. 세상에 슈퍼맘은 없다. 네. 내가 전업주부로 가든지 아니면 일을 할 거면은 아이를 키우는 부분은 남의 손에 맡기더라도 믿고 맡기자 그냥. 그거를 못 믿어서 막 전전긍긍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슈퍼맘이기를 포기를 했었고요. 일을 하니까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었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업주부들만큼 어떤 육아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인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네. 고3인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엄마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많이 섭섭해했겠어요. 나갈 때마다 울고 뭐 엄마 가지마 그리고 매달리면은 모두 엄마도 마음이 마음이 짠하잖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도 아프다 그러면 막 가슴이 아프고 네. 눈물 나고 그러는데 학교에 아예 저희에는 이런 적이 있어요. 학부모 왜 총회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못감으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왜 니네 학교는 학부모 초회 같은 게 없니? 이랬더니 걔네들이 몇 년 동안 자기가 알아서 못감으로 그냥 체크를 했더라고요. 되게 좀 마음이 짠한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미안 엄마 그 해는 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가해서 그래서 엄마 갈 수 있는데 왜 못 간다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엄마는 늘 바쁜 사람이고 당연히 못 왔던 게 있어서 그게 참 미안해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지금은 일하는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오히려 사춘기다 보니까 엄마 학교 가까우면 엄마 오지 마 이래. 네. 안 오는 게 좋고 일하는 엄마의 죄송합니다. 일하는 엄마의 모습이 좋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죄송해요. 다음 질문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 제일 가장 궁금한 건데요. 방송인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인으로서 뭐 체력 관리나 외모 관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외모 관리는 해야 되고요. 네. TV에 얼굴에 나오는데 아무리 손이 많이 나와도 한 번 나오는 얼굴도 예쁘게 나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외모 관리는 아무래도 신경 써서 하게 되고 뭐 피부과도 가고 뭐 머리도 매만지고 되는데 건강 관리는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새벽 6시부터 런닝머신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고 숨쉬기 운동하고 문명의 이 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일단 타주고 무조건. 그리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탈 수 있는 거리는 타서 가지고 좀 그런 운동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다행히 제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육체의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늘 마음이 불평불만이고 부정적이고 만사가 막 짜증이 나고 다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병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늘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육체의 병도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즐거우려고 몸이 하는 운동은 남들처럼 열심히 하지 않지만 마음의 운동을 많이 해요.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바로바로 해소를 해주시고,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네. 지금 하고 계신 쇼호스트 방송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머리가 좀 이렇게 회전이 될 때까지 머리가 이렇게 거의 네. 뭐 건망증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 상품 이름까지 잊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그런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제 몸이 그래도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하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또 유난히 쇼호스트님이 그렇게 팬을 잘 챙긴다고 그래요? 네. 소문이 감사합니다. 자자해요. 네. 그래서 정말 곧 팬들이 많으신데 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팬을 뭐 챙긴다는 거는 너무 과찬이시고요.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저를 좋아해 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한 사람한테 사랑받기도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저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좋아해 준다는 건 저는 그냥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은 또 뭐 똑같이는 아니어도 네. 챙겨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팬분들에게는 늘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주시니까 네. 저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를 믿고 선택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물건을 제 경험에서 많이 잘 가려내서 최대한으로 정성껏 그리고 솔직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더 많은 경험을 해서 더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네.